장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경주시 특별법은 지자체 예산과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 예산 편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국가 예산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라환경특별법은 국회에서 4년 이상 계류되는 동안 일반법보다 더 못해졌습니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여야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을 얻어 신라환경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요. 찬성해준 여야 의원들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안고는 다 빼고 안고 빠진 진반, 상징적인 의미로, 정치적인 의미로 우선 통과시키고 여당 의원들의 선심성 봐주기 위해 김석기 의원의 구걸로 얻어낸 것이 바로 신라환경특별법입니다. 이것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19년 최근에 만들어진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어떻습니까? 경북에서는 안동과 우리 경주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결국 안동이 선정되고 우리 경주는 탈락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5개 도시에 향후 5년간 수백억 원의 예산이 지급되는 거대 사업입니다. 이렇게 실속 있는 국가 사업에서는 탈락되고 알맹이 없는 추정이 특별법만 통과시켜놓고 스스로 반성하기는커녕 자화자찬하며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건 국회의원의 힘이 없거나 시장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마디의 사과나 말도 없습니다. 사실 신라환경특별법에 대한 한 의문들은 거기에 관련된 실무자와 책임자들 차에서 먼저 불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제 생각과 그들의 의혹을 먼저 제기했고 그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 경주 시민들은 제가 이런 의문을 먼저 제기하고 나서야 반박 성명을 통해 그 내용을 들어야 합니까? 자화자찬에 가까운 대대적인 홍보가 우선이고 지형들의 의문과 의혹은 껍데기만 남은 특별법의 축하 속에 묻혀야 합니다. 그것이 현 국회의원으로서 취할 태도입니까?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밝히려는 현 국회의원의 또 다른 잘못은 그 인격과 자질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감히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과 빛나는 공정마저 외면하고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은 김익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경주지역 독립운동과 53을 현창하며 그 애국정신을 이기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현 국회의원은 재임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경주지역 독립유공자를 뵈어오지 않았습니다. 간포 출신 김봉규 선생과 정내영 선생, 양북 출신 김종월 선생은 경주지역의 대표 애국지사로 뛰어난 정신과 업적을 기려 지난 3년간 나란히 공격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2017년과 18년 3.1절에 열린 김봉규 선생과 정내영 선생의 공격비 제막식에도 2019년 11월에 열린 김종철 선생의 공격비 제막식에도 현 국회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치인 2018년 3월에는 자기가 유학한 일본 국립경찰학교 동기생 34명을
경주로 초청해서 환영 만찬을 베풀고 경주 지역의 유적지 답사와 국회 방문을 주선하는 등 그야말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항일 애국지사가 보이지 않고 그의 마음에는 침탈 운용의 후손들만 소중한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개혁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경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개인의 호사와 치적에만 관심을 두어 경주에는 손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예전에는 용산 참사로 서울 시민의 생명을 빼앗았으며 지금은 애국지사의 영예로운 이름마저 무시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우며 대탄스럽고 울분에 참함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국회의원의 후보하신 이시원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저는 황호동에 사는데 예. 어떤 캐주얼 옷을 입고 왔어요. 예. 그런데 정장으로 입고 온 사람들은 다 이 위입을 따랐어요. 기자회견장에서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다. 또 보시죠. 네, 말씀하시죠. 네, 경북신문의 김다희 기자입니다. 지금 오늘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 하신 내용을 한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네. 지금 신라안경설법이 사기라는 거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이 하나 첫 번째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김석기 의원이 사실상 친일파다. 요약하자면. 친일인지 지일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지일에 가깝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 지금 기자회견문에 그의 눈에는 항일 애국지사가 보이지 않고 그의 마음에는 침탈 원유 후손들만 소중하냐. 네. 뭐 친일파란 뜻 아닙니까? 이건 알아서 해석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세 번째, 용산 참사로 서울 시민의 생명을 빼앗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예. 이게 총 이렇게 세 가지인데 예. 같은 자당의 예비 후보로서 네. 너무 또 지나친 공격이 예, 근데 사실은 저한테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네거티브에 열중하느냐 그러는데 이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저는 그대로 밝히는 겁니다. 있는 사실들을 시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거 팩트 아닌 걸 가지고 한다면 그건 네거티브가 되겠죠. 이미 가보사위원회에서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이제 김석기 의원한테 사실상의 이제 무죄를 줬는데 과거사위원회 누구도 주지 않았어요. 그건 과거사위원회가 아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그렇죠. 그건 별개입니다. 예. 그러면 이미 그러면 대법원에서까지 무죄 확정했는데 굳이 10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 같은 자당의 예비 후보로서 용산 참사에서 마치 살인을 한 것처럼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그 부분요,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거쳐서 몇십 년 후에 다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친하다고 이렇게 꼭 침탈 원흉의 후손들과 신문을 쌓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다당 의원으로서 다당 후보서 좀 좀 지나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돼 보니까 그렇죠. 일본을 잘 아시고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고 누구보다 일본을 잘 안다고 말씀을 수주를 해오셨는데 지난번 사실 일본의 경제보복이나 정치적인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본인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더군다나 나라를 위해서 해야죠. 그런데 그런 말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치 않아 이런 생각을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기 지금 이천 후보님의 가장 핵심적인 지금 오늘 주제는 그 신라면법이 사기다 뭐 이 주장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정리하자면 신라면 특별법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제 시민들까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이 사기라고까지 하는 거는 지금 이해를 좀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법이 사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미 근데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신라면 특별법은 사기다라고 제목을 크게 그렇게 뽑았는데 내용면에 기자회견 내용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 질문 좀 합시다. 아니 제 질문이 안 아니, 끝났어요. 그건 이게 맞은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기라고 하는 부분은 할게요. 이런 거죠. 법 자체가 사기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실상 알맹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부패생활 그게 사기라는 거 아닙니까? 왜 인간- 말을 바꾸시죠, 부모님? 그 바꾸는 게 아니고 신라면 특별법은 사기라고 이미 지난번 기자회견까지 하고 지금도 사실 부연 설명하시는데 왜 갑자기 오늘은 특별법 자체는 사기가 아니라 그 지지가 사기다 이런 말장난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앞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하고 조금 생각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특별법이 가장 많은 사실은 대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들 하죠. 이걸 이용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특별법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반드시 수반해야만이 되는 법들이고 그 다음에 다 특별회계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필요 없는 법도 있습니다. 특별법이. 후보님, 제가 제 질문에 의지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후보님이 신라면 특별법은 사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법이 사기가 아니고요. 그럼 법을 뭐가 사기라는 겁니까? 법을 놔두고 행동한 부분이 사기다. 어떤 행동을 한 게 사기라는 건가요? 자, 이게 예산이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가 지금 당장 뭔가 크게 바뀔 것처럼 대대적인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 아직도 겸손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자기 실적 홍보하는 게 그게 무슨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실적 홍보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시민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자기 선거에 유리하게 서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렇죠. 시민들의 민의를 왜곡시키고 시민들에게 뭘 왜곡시키고 뭘 사기를 쳤다는 거죠?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아니 말꼬리 잡는 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이미 두 번이나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기자님께 불러놓고 얘기하시는데 지난번에는 얘기하고 좀 다르게 좀 더 이번엔 구체적으로 더 뭐가 사기고 뭐가 허위고 뭐를 기만하는 행위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죠. 다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기자들. 이렇게 불러놨으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 그대로 계속 수 없잖아요. 이 특별법이 4년 동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넘도록. 왜 계류가 됐습니까? 여당 시절에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걸. 그렇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게 통과되면서 어떤 행태를 띠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진짜 말 그대로 허수아비만 남았지 않습니까? 신장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없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반 회계 예산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법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왜 필요합니까? 특별법이. 그럼 제가 좀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그 신라면 특별법은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사기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기인데요. 이재관 후보는 그러면 특별회계가 없으면 이 법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꿀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네. 사실은 이제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큰 거죠. 사실 여기 예산이 1원만 붙어 있었어도요. 일반 회계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근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하려면 이게 다시 재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진짜 각고의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이 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법을 폐기하고 다른 형태의 법을 다시 제정해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법으로. 이걸로는 예산을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제가 기재부에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으로 예산을 한 푼도 줄었다. 그 대안은 법을 다시 바꿔야 신라환경법을 폐지하고 예. 이채원 후보 말씀하시는 예전에 있던 우리 이제 그 경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보도보존법 예, 예. 이외에 다른 법을 예, 또 예. 추진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도보존법도 반드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경주 발전을 초래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보도보존법.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 충분히 네네. 어제 김석기 경제에서는 기획을 하면서 설명할 때 이 법안 안의 내용 중에 5년 단위로 정부에서 사계획을 설립하고 경주시에서 다시 이제 연간 세부 계획을 추진하면 시행이 되는데 그 사업이 시행되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따라온다. 그걸 국비 확보되는 일이다. 그러면 예산 따라오는 일이 그 사업이 되는데 그 후보님께서 예비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은 어떻게 겠습니까? 그걸 이제 아마 그 김석기 현역께서는 강제규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분은 모르겠습니다. 어제 얘기 듣자면 제가 법의 무지에서 저 법대 나왔습니다. 특별법과 일반법의 차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잘 조금 제 생각으로는 뭐 착각을 하셨거나 무슨 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요. 바퀴를 계속해서 돌릴 수 있는 규정이죠. 자, 5년 만에 또 뭐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기재부에서나 다른 문화재청에서 봤을 때 이게 필요하다. 이걸로는 할 수 없다고 하면 또 폐기되고 또 5년 후에 다시 만들어서 재개하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그냥 지금 현재 문화재 보존, 발굴, 보호법 이 일반 법에 따라서 그 예산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다. 특별법을 굳이 가지고 갈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 폐지하고 다른 형태, 재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다시 제정하는 게 옳다. 이렇게. 네. 오늘 그 우리 의원님 여기서 주장하신 바를 보면 결국은 이제 김석기 의원은 일반 회계로 이제 된다. 예를 들면 문화재청 예산이 100이면 그 100원 안에서 신라환경보건 예산을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 떼가 오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 문화재청 전체 예산을 키워야 되는 거니까 일반 회계. 그럼 그게 특별회계하고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건데 그 지자체 예산이 이게 이제 일반 회계는 21%가 부담된다. 수반돼야 된다. 반드시. 네. 이제 특별회계는 그래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국가 예산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별도 항목을 만든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 그 김석기 의원이 해명한 바는 그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시죠. 그 문화재청에 신라환경보건 예산에 별도 코드를 만들면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어제 기자회견도 보시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 후보께서 의견을 달리 하신다는데 그걸 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셨어요. 자, 이런 부분이죠. 일반 회계 예산이 있고 특별 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일반 회계 예산 가운데서 일반 회계 예산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걸 확대해서 가거나 전용하는 것이죠. 특별 회계로 전용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특별법이 존재하더라도 특별법에 재원 항목이나 재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돈을 써야 되는 재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명목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쪽으로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재단이 형성되어 있고 재원이 1원이라도 있으면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항목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상황에서는 이 예산을 이렇게 끌어다가 붙일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일반 회계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특별을 만들자고 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라환경보건 예산이
100억이 들면 경주시에는 21억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하면 20억이 안 들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예, 관련해서 바로 그 차이입니다. 다른 사업을 하기 어렵기 예, 때문에 예, 특별회계 예. 하자는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가장 큰 차이. 그러면 여기서 특별회계를 넣는 걸로 개정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특별 회계 부분을 포함을 시키려면은 법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법을 대대적인 이제 손질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문화재 보호 보존 육성법하고 이 지금 환경특별법의 2조 조항에 보면은 그 반경을 최초는 환경 부분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근데 이걸 확대해가지고 경주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인근 시까지 다 확대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일반법하고 차이가 없는 겁니다. 특별법을 만들면서도 일반법하고 차이 없이 지금 만들어버린 형태가 돼요. 그럼 특별법이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반법하고 차이가 없는데 왜 존재해야 합니까? 거기에다가 특별회계 예산 한 푼도 없고 일반 회계 예산으로 이걸 전용하겠다. 여기에 재단이 만약에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하나, 좀 꼭지가 꼭지만 있어도 사실은 가능한 분들도 있죠. 근데 좀 전에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대개 보면은 1,000억짜리 예산이면 지자체가 20% 부담해야 된다면 그 돈 200억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 대회에서 일반법에서 준용을 하면. 근데 특별법은 그거 필요 없거든요. 정부 예산이 우연 나오고 일반 예산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이건 끌어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 특별회계와 특별법, 일반회계, 일반법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네. 저희들이 이야기에는 특별법과 특별회계는 다른 거죠. 특별법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일반회계로 일반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지 그 특별법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 사업이 진행되면은 국비가 70%고 시간비 30% 부담이 있다는 것 뿐이지 사업비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역으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특별법이 필요합니까? 일반 회계를 필요하죠. 하든지 그 부분을 필요하지 할수 않습니까?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또한 되고 예. 여기 따른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고 해서 꼭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요. 목적과 지금 보면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차이가 없다면 특별법이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법이고 네. 특별회계가 편성되면 국비 100%에서 경주시 입장에서는 훨씬 용이하게 됐지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양보해서 그 특별회계가 빠지더라도 사업은 그 특별법으로 인해서 추진할 수 있고 그건 양보해서 되는 법이 아닙니다. 아니, 양보 아니라 지방비가 부담이 뭐 하기 어려우면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전용 예산이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얘를 전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일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일반 예산 범주 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법에 특별법이라고 예. 특별회계 추진해야 된다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거기에 특별법으로 하는 사업이 왜 예산 전용합니까? 일반 예산 쓸 수도 있고 특별회계 있으면 특별회계 쓸 수도 있는데 전용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근거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법에는 반드시 사업을 근거가 붙어 있어야 돼요. 특별법에 사업을 추진하게 돼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사업을 하는데 무슨 특별회계 해라, 일반 회계를 해라, 그건 구분된 건 아니죠. 지금 특별법과 일반법의 차이를 지금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특별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별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거고 이 특별법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 추진할 때 특별하게 없으면 국가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사업적인 그거는 특별법이 있고 예산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일반 회계에서 전용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일반법에 준해서 합니다. 특별법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습니다. 일반법 예산으로 그냥 일반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건 저는 후보님의 말씀으로는 이 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대적인 공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실무자와 책임자들 그러니까 청와대특별법에 대한 의문들은 실무자와 책임자들에게서 제기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실무자와 책임자들이 구체적으로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이쪽 부분에 경주시에서도 관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의견도 제가 들어봤고요. 이 법을 만든 데 참여하신 분들. 예, 예. 이 법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같이 아마 이렇게 국회도 방문하시고 또 부처도 방문을 같이 하셨던 분을 통해 제가 그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경주 시민들 중에도 사실은 작년이 3.1운동 100주년이고 사실은 안 가본 사람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잘 뭐 모르시는 그게 현실 텐데 뭐 후보님도 마찬가지실 테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영인 특별법을 말씀하시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잘못이 김석기 의원은 애국지사는 안 찾아보고 일본 사람들 불러갖고 잘해주더라 이런 취지잖아요. 네. 이런 취지가 좀 논리 자체가 굉장히 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예. 사람들이 살면서 100주년 열심히 챙기는 사람, 애국지사 열심히 챙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아무리 공인이라도 못하거나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의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가시는 것은 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냐 싶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 세 분 항상 제막식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데니까 타 지역의 국회의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시장은 당연히 부산을 배석하니까 갔는데 이분은 그 세 분 중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대한민국 종가 경주에서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최씨 집안에서 국채보상운동 관련해서 많은 그 자료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국의 역시 그 본산이 경주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국가 전체에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거 하지 않는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안타까워서 사실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분명히 오늘 이제 기자회견 하시고 나서 이제 여러 매체들이 기사를 쓰게 되면 네. 김석기 의원 또 스타일리스트한 성격상 분명히 또 여기 반박 보도자료, 해명 보도자료를 낼 건데 네. 그러면 또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또 하실 건가요? 그건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자들도 이 완경특별법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 오가는 게 지겨운데 독자들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시죠. 이제 멈추시는 생각이시죠? 저는 사실은 그 있는 그대로 좀 알리고 싶은 게 제 심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최소한 묻혀갈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건 아직 예비후보입니다만 네. 뭐 공약 발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거 할 겁니다. 준비가 당연히 되어 있고요. 사실 오늘도 제가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공약 부분이나 경주의 청사진을 좀 내놓으려고 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그만 언제쯤 공약 발표가 들려요? 그건 곧 이제 해야 되겠죠. 내주 정도라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소식은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혹시 아직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당 내부에서 TK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컷오프 대상자 발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주의를 조금 지켜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거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